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영순입니다. 백혜영 갤러리에서 백남준과 프렌즈들이 제공하는 백남준 10번째 이야기 백남준과 축제론에 대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을 이제 내다보게 되고, 근데 왜 축제냐, 축제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백남준의 예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축제입니다. 축제가 없으면 백남준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로 정말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더 힘차게 출발하려면 이 축제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죠, 사실은. 그게 없으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제 돈과 권력을 중시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사실 축제의 힘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 예술가들이라는 게 왜 위대하냐?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신나게 잘 놀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거죠. 백남준, 앤디 워홀, 뭐 피카소, 듀샹이 다 그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독일에 아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연말이라 하나 보내줘서 약간 그래도 좀 독특한 분위기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로 제가 이제 안경을 벗고 축제 안경을 벗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모든 거와 연애를 하는 기분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이성과만 연애를 생각하는데 모든 사물과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삶의 기술인데 이 사물을 의인화시켜요. 그림도 의인화시키고 나무도 의인화시켜서 그것을 마치 애인처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높은 차원. 우리가 그림을 감상한다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을 의인화시켜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소통하고. 그래서 예술이 생활이 예술이고 예술이 생활이죠. 이 세상에 예술 아닌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퍼포먼스고 다 예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이 강좌도 예술이고 축제고요. 제가 재미가 없으면 이거 못하죠, 솔직히. 재미가 있으면 남을 미워하는 시간, 뭐 이런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항상 그 작은 소소한 축제 속에 이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상이 예술이 될 때 내 삶은 세계적 사건이 된다. 뭐 대단히 거창한 말이긴 한데, 아니 이 양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거 강좌하는 거 이것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또 이 글로벌 시대에 누구한테 전달이 돼서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돌아가거나 이게 이제 유튜브로 가면 이거는 완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백남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축제였고, 그래서 예술이 재미있다. 예술이 뭐냐고 하니까 펀. 근데 백남준이 영어 발음이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알아요? 펀을? 네. 빤을 그래가지고 2000년대 뉴욕에서 구겐하임 전시한 그 관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관장이 백남준도 나 영어를 좀 잘 못 알아듣겠다, 당신이 하는 영어를. 그랬더니 화를 훅 내면서, 내가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근데 좀 발음이 문제가 있긴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발음을 했으니까. 네, 일본식 발음일 수도 있고 그랬다는 거 재밌는데, 어쨌든 그 백남준 화를 그때 진짜 냈다고 하더라고. 왜 못 알아듣냐고. 그래서 예술 작품이 예술이 아니고 생활 작품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술가들이 생활을 자기 하고 싶은 생활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예술을 하지 못해. 그 약해. 맨날 뭐 쫓겨다니고 막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사실 이게 백남준 작품인데요. 이게 지금 1985년 그 düsseldorf에 가면 이 저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소장품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 물고기가 하늘을 날라 이런 제품인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가가 이런 걸 상상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물론 아직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축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다. 보통 사람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딱 하고 근데 이걸 뭘 해야지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하면 그게 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술가들이 그래서 행복한 건데 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게 누워서 보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누워서. 전시장에 이제 요거를 보러 갔는데 그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걸 못 보고 오라서 아쉽게 düsseldorf에 있어요. düsseldorf.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이게 퍼머넌트 컬렉션이에요? 네? 퍼머넌트 네, 왜냐하면 독일 미술관들이 공공미술관 수입할 때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웬만해가지고는 새로운 뭐 페인팅, 피카소나 이런 걸 하지만 이런 뉴미디어 작품을 소장하기는 그렇게 아직은 그렇잖아요. 근데 뭐 TV 부처라든가 또 이런 뭐 작품들 뮤지엄이든 이것도 소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나름 또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럼 이거 누워서 이제 네, 애들이 들어와서 누워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무슨 차원이 다르잖아요. 옆에서 서서 보는 거와 누워서 본다는 개념 자체가 딱 떠올랐을 때 얼마나 명상도 되게 예, 명상도 되고 즐겁고 이거 천진난만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발상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를 우리가 들레즈로 봐요. 네, 들레즈를 보는데 들레즈가 프란시스 베이컨 가방이 있어지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들레즈가 유럽에서 지금 20세기 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최고의 철학자로 이거 인정을 받는데 그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을 분석을 했어요. 네,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을. 근데 제목이 감각의 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1세기는 이게 이제 퍼셉션, 지각, 페르셉시옹 이제 머리로 하는 거죠, 지각은. 근데 이제 센세이션, 상사시옹 이거는 이제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냐면 진선미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그 20세기 과거 낡은 거고 미가 제일 미고 그다음에 선진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들레즈는 감각을 아이스테시스라는 자기 용어가 있어요. 그걸 써요. 이게 쉽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감각. 영어로 센세이션, 센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선미가 이제 바뀌고 이제 그 뭐라고 그냥 두뇌를 통과하는 것보다 이 심장의 신경 시스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떨리는 거, 전율이 오는 이게 더 이제 그게 예술 감상법이다. 뭐 이런. 네, 뭐 쇼크보다 더 강한 거죠. 왜냐하면 쇼크는 이제 그 이제 백남준의 사진 하나를 보면 여기서 잘 놀고 있잖아요. 부처와 함께 누워가지고 이 부처님 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백남준은 이제 음파, 그죠? 축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런 말도 하나 있더라고요.
나의 삶은 사물인가 사건인가 퍼포먼스인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이게 거의 퍼포먼스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현대 미술이 뭐냐라고 한마디 요약해서 물어보면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전시장에 가가지고 그림만 보면 그건 지금은 아니 지금 20세기 21세기는 딱 가서 무슨 사건이 터져야 돼. 스캔들이라도 좋고 뭐가 있든 아니면 내 몸이 막 확 떨려가지고 막 전일이 오든가 사건이 일어나 있게 전시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하고 2019년에 베니스 비엔나 황금사자상이 다 그 퍼포먼스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과거에는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끼면 그게 전시를 잘하는 건데요. 21세기는 좋은 전시가 뭘까요? 21세기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삶을 변화를 시켜줘요. 사건이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그게 좋은 전시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피카소 회화가 아무리 좋지만 그것만 봐가지고 우리 이게 확 일어나진 않아요 거의. 근데 어떤 뭐 요즘에야 설치 미술이랄까 아니면 퍼포먼스랄까 이런 그 아주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걸 부딪혔을 때 이게 번쩍 충돌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주제가 이게 지금 작년에 2017년에 황금사자상인데 이게 여기는 약간 그 페미니즘이 들어가요. 젠더 문제, 여기 젠더 문제가 들어가는데. 2017년이면 백만 네. 돌아가실 때. 네, 돌아가시고 훨씬 최근이 3년 전이니까 2017년. 네, 2017년. 네, 얼마 안 돼, 3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은 막 좀 여기도 좀 그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거에 대한 저항.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거랄까? 아니 차별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지금 꼬집고 있고요. 차이는 좋은 건데 왜 남녀애가 다르다는 건 좋은 건데 왜 이걸 차별로 보느냐? 젠더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독일 사람들 트라우마, 나치즘 트라우마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그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약간의 이제 풍자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온대요. 닭의 날개를 뭐 맨손으로 뜯어내는 게 뭐 이런 퍼포먼스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너무 경쟁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거 비슷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고 마음이 뭔가 동요화돼서 움직이면 그게 요즘에 좋은 전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죠. 그리고 작년에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 받은 거는 아주 주제가 간단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년에 상 받은 거잖아요. 이게 전시회 밑에 이게 여기는 관객이고 여기 전시거든요. 해변가에 누워서 여름에 바캉스 휴가 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근데 왜 옮겨놨겠어요? 앞으로 환경 오염이 되면 바캉스에 가서 이거 못 한다는 거야. 이걸 못 하게 돼. 왜냐면 이게 또 오염이 돼가지고 바닷가 사막이나 못 쓰게 되면 이렇게 즐거운 바캉스 휴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가 확실하죠. 환경 위기, 생태 위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좋았어. 이걸 어떻게 했겠어? 이건 온몸으로 그냥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미술의 감상사를 보면 옛날에는 손머리를 움직이는 게 이제 감상이에요. 우리 머리를 딱 저게 깨달음이 온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개성의 시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 전율이 온다 막 이러면서 그게 감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체를 넘어서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세 번째 육체인데 그 다음 단계는 신체를 온몸을 막 떨게 한다. 더 말이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삶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체와 육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좀 말이 어려운데 신체와 육체 좀 말이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요. 육체는 백남준의 예술에서도 육체와 신체를 구별하거든요. 백남준이 한 예술은 육체적인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신체를 나타내는. 육체는 객관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뭐 상업용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옷을 벗어서 사진 찍 그건 육체고, 신체는 자기를 주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의 개성을, 자기 정체성을 몸으로 드러내는 게 신체예요. 근데 이 구별은 정설은 아니에요. 아직 그게.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르트르가 사랑을 할 때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살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몸은 뭐가 될까? 몸은 육체, 살은 신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 뭐 상대방과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의 육체를 보는 게 아니고, 육체 진짜 사랑은 아니 육체 그 신체를 본다. 그 사람의 살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물질적인 좀 그런 거라면, 물질보다는 하여튼 그런 객관적인 거라면, 객관적인 거라면 신체는 좀 주관적인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남준이 여기 사진도 있지만 죽기 1년 전에 퍼포먼스를 이렇게 해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자기 조카 데려다가 이제 했는데 기자들도 뭐, 조카에? 네네, 조카가 켄 하프다. 네, 여기 2004년이라고 써 있죠. 네, 켄 하프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1년밖에 몸이 기력이 없는데 왜 퍼포먼스를 이렇게 죽을 때까지 했을까? 그 왜 했겠어요? 백남준은요, 철학이 뭐냐면 관념주의를 깨는 게 철학이에요. 자기가 잠시라도 어떤 그 관념적인 세계에 빠져 있을까 항상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뭔가 행위를 해야 자기 안에 있는 그 관념주의는 나치즘이 관념주의거든요. 그런 게 자기 몸에 생길까봐 끊임없이 주변에 새롭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낯설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술이라는 평범한 걸 낯설게 하는 거거든요. 이 컵이 있는데 우리는 컵으로 보면 예술가는 이걸 낯설게 보잖아. 새로운 것을 보고 창조적으로 보는. 그러면 이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축제가 안 되냐? 우리 맨날 이거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저기 뭐예요? 이거 어저께 눈이 왔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막 올라 사진만 올라. 왜 그래? 왜 이걸 보면 좋아하죠? 눈 오는 걸 보면. 이거 어제 사진 올라온 건데. 새로운 풍경이 보이잖아요. 새롭잖아. 어쨌든 간에 그 똑같은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축제는 이 창조적인 걸 할 때 축제가 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여성이 요리를 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요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멋있어. 예술적이야. 근데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 축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내가 많은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유난히 작품이 잘 되듯이 요리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축제가 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1973년에 그 글로벌 글루브라는 아주 대단한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베가 만든 신시사이저라는 걸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화면이 나온 거야. 미국 친구들하고 기술자들하고 하는데 그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뭔가 할 때 우리 인간이 즐거움이고 그게 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다 이것도 1993년에 베니스 비엔날 작품이거든요. 이번에 테이트 무던에서 다시 재현을 했어요. 이 작품을. 이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고 그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딱 보고 이걸 백남준이 전자아트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세요. 이걸 딱 볼 때, 야, 여기에 백남준의 리듬감이 보여요. 음악적인 리듬감. 막, 그죠? 이게 이제 네, 그런 고전 르네상스 작품을 보고, 아, 이건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전자 아트로 했을 때 그 얼마나 그 감격이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예술가는 아니지만, 사소한 요리를 하더라도 뭐 하나 새로운 걸 발견하면 그게 축제가 되는 거죠. 축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백남준의 모든 것은 파동, 축제, 뭐 진동, 하나의 음악, 작곡 이런 거랑 연결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축제주의자가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축제주의자.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축제주의자. 백남준은 당연히 20세기 축제주의자의 대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래서 천재였죠. 그래가지고 신라 시대에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과거 시험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관리도 했어요. 고급 관리도. 근데 그 당시 당나라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죠. 옛날에는 요즘 메이드 인 USA, 옛날 메이드 인 당, 당자 많이 붙어 있어요. 당자 붙으면 요즘 말하면 뉴욕이나 USA라는 뜻이에요. 분당. 땅 이름이 다 그거예요. 당자가 왜 붙겠어요? 요즘 말하면 뭐 뉴욕, 미국 그런 말을 붙인 거예요. 최고의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당나라가 과거 시험은 개방이 국경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치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1등을 했는지 하여튼 관리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근데 원래 신라는 그 진골 성골이 있는데 성골은 뭐냐면 왕족과 왕족이 결혼해야 성골이래요.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이 결혼하면 진골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육두품이 있어요. 육두품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고 이렇게 보통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 근데 이 최치원이 육두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족은 아니었어요. 워낙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신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힘을 발휘했는데 능력은 많은데 이 신분이 낮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을 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신라의 이제 화람들을 위해서 그 난낭비 서문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풍류라는 말을 썼어요. 풍류. 그 이제 풍류가 뭐냐? 이거 백남자하고 똑같아요. 풍류는 밑에 기본을 뭐로 할까요? 기본을 샤머니즘으로 해요. 그 위에 뭐를 합쳤어요? 민법을 시켰어요. 그 위에 유교, 불교, 선교, 유물선을 합친 그걸 갖다가 융화시켜서 만든 그 문화, 그러니까 어떤 축제 문화를 이제 풍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풍류가 있어요, 그죠? 옛날 보면 동이전에도 보면 우리가 춤을 즐기고 노래 가무를 잘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약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풍류도가 되려면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철학.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강좌를 하더라도 이게 약간 그 딱딱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풍류가 있어야 돼. 노래가 있거나 리듬이 있거나 춤이 있어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공부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게 풍류거든요. 이렇게 딱 하는 게 풍류가 있는 거 이게 다 잠깐이라도. 그래서 딱딱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축제주의자가 누구냐? 근데 우리는 여성성이 좀 강해요. 가락 뭐 이런 걸 좋아하고 그 과학이 좀 부족하죠. 우리는 철학과학이 여성성, 민중성이 강하고. 미국의 축제주의자는 당연히 앤디 워홀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앤디 워홀이고 또 바스키아도 있고 뭐 백남준이 있고. 근데 1970년대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벨레포크라고 그러잖아요. 전성기, 태평세대라고 전성기인데 이제
그 미국의 신학자조차도 좀 약간 그 축제주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비 콕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대 신학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70년대 이제 이런 이 사람이 쓴 바보제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공부한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사람도 신학자지만 히피에 가까운 신학자, 거의 히피에 가까운 신학자인데 그때 미국이 굉장히 그 파워풀했어요. 제가 볼 때 축제감이 넘치는 그런. 근데 요 우회가 제가 뉴욕 갔을 때 여기가 그 뉴욕 대학 옆에 여기 이렇게 여기 뭐더라? 광장이죠. 네, 광장 여기 애들이 이렇게 놀던 그때도 애들이 이렇게 놀더라. 여기가 히피 옛날에 히피 집합소라고 했던데 뉴욕대가 여기 바로 있고 바로 옆에 머슨 스트리트 있고 소호가 있어요. 이런 흔적이 좀 남아 있더라. 미국이 옛날 70년대 잘 놀았던 동네인데 이제 하비 콕스가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보제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인간을 축제적 인간이다. 호모 페스티부스라고 이제 그런 걸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기니까 이제 그를 빼면은 이렇게 되는 이 사람이 뭘 강조했냐면 축제와 환상이 필요하다. 우리 일상에서 축제와 환상. 예. 또 뭐 축제를 재축 영어로 festivity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다음 판타지하고.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현실이 너무 힘들다 이거죠.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의 모순을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환상을 가지고 축제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맞는 말. 우리가 사는 게 사실 하루하루 힘들잖아요. 뭐 미술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 일반인들은 하루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거를 도피하지 않으면서 도망가지 않으면서도 그거 잘못된 거를 냉각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축제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옛날에 그 중세 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거에 바보제라는 축제를 통해서 그 시대 어둠을 이제 좀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체로. 네네 대책이죠. 그러니까 그 바보제라는 걸 통해서 그날은 뭐 소위 뭐 성직자고 뭐고 다 바보로 만들고 자기들 바보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화해도 하고 좀 풀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런 이제 평등한 관계도 맺고 이제 숨막히는 세상에 이제 구멍을 내고 뭐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축제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신학적으로 풀었어요, 그 사람. 근데 원래 예수도 뭐 잘 교회 안 나가시 모르지 예수도 축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그 당시 종파가 많았어요. 예수는 어떤 종파에 속하냐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계열에 속해요.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뭐 파가 엄청 많은데, 근데 예수하고 세례 요한은 같은 계열인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는 완전히 축제주의자라고, 이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로 가요. 딱딱하고 좀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종교 믿는 사람들, 특히 종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예수를 갖다 비난하려면 비난할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예수를 보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비난하느냐? 세리와 창녀의 친구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의 친구이고 먹기를 즐긴다.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먹기를 대식가라는 소리거든요. 먹기를 즐긴다. 축제죠. 항상 어디 가서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얼핏 나오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인데도 히피면서 이게 축제와 환상이 중요하다.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백남준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남준이 BTS를 찬양했을 거나 살아있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장난기, 백남준 장난기는 그게 평상. 그래서 이제 왜 그 예술에서 잘 노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잘 놀 때 가장 창조적이 된다. 왜 가장 신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제가 기분이 막 신나지 않으면 누굴 미워하거나 뭐가 생각이 꽉 막히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나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보면 이게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이것도 사실 또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이제 백남준은 이제 나의 환인을 거칠 것이 없어라. 그런데 76년에 그런 말을 했는데 40대 중반에 이제 그때 사실 운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독일에서 교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돈도 벌고 뭐. 근데 이제 백남준 스승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 그거를 항상 황홀기에 취해서 살아라. 항상 취해서 뭔가에 열중해 살아라.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희가 나의 환희를 거칠 것이 없어라든지 그의 스승인 이제 보들라르 같은 경우 항상 뭔가의 황홀경에 취해서 살아라. 그 순간은 시간을 우리가 영원화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은 시간을 죽인다는 말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시간에서 완전히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 절대적인 그 황홀경에 빠졌을 때 그 시간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잖아요. 시간과 싸우면서 이기는. 자, 그래서 백남준의 예술은 모든 게 결국 예술은 축제를 위한 거였고 또 하나는 평화를 위한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연 생태와의 이제 조화 이런 게 결국은 뭐 다 그 맥이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남준, 앤디 워홀, 그 다음에 듀샹, 뭐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그 하비 칵스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그 같은 축제주의자로서 우리가 축제를 그 중요한 게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지 그게 뭐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건 아니다. 사실 이런 그 백남준의 이야기 중에 이런 축제로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내가 이제 좀 만들어 본 건데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자료도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은 그런 지각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하는 시대다.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별 써있는. 예, 한번 백남준은 자신의 예술 골자를 아래처럼 요약하고 있다. 그는 분명 초감각적이고 촉각적인 쾌락주의자다. 카타르시스, 순간의 환희, 모든 감각의 만족, 전인격, 총체적 개입, 극도의 전자적 충동, 두뇌의 전기자기 진동, 직접 접촉 예술, 전자와 생리학의 시뮬레이션,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 정신 사이버네틱스, 인공 신진대사, 다매체 다방향 상응 등등. 네, 거기까지. 이제 이런 게 본인이 쓴 이야기거든요. 나의 예술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하겠다.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다 축제죠. 감각, 그죠? 감각이 들어갔고 접촉이 들어가고 촉각이 아주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진대사는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있고 시뮬레이션 이렇게 어떤 그 새로운 상상의 세계라든가 전인격 총체적 개입 표현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결석을 하면은 그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말하는 소통과 참여 자기 인생 자기 참여해서 열심히 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감각을 만족시킨다. 이거 굉장한 쾌락주의자죠. 이 몸에 있는 오감의 모든 감각을 즐겁게 하고 카타르시스, 뭐 사이버네틱스 어제 엄청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 매스매틱스 수학에다가 플러스 카르마, 인연 이거 있잖아요. 인연을 맺는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마 합쳐져서 사이버 세상. 그러니까 백남준이 생각하는 건 원래 모든 디지털이 매스매틱스 수학이잖아요. 거기다 뭘 붙이냐 하면은 사이버네틱스가 되면 사이버 세상 또 아니면은 뭐 인도의 카르마라든지 우연의 일치라든지 이런 요소가 이렇게 합쳐지면 재미있는 세상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백남준 에로티시즘을 굉장히 이제 중시했고요. 백남준 에로티시즘은 그 이제 다음 가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에로티시즘 뭐냐 하고 이제 말하면 죽음과 고통마저도 삶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에로티시즘은 드물어요. 사실은 드문데 어쨌든 그 에로티시즘에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그도 축제 의식의 하나잖아요. 그거는 어떤 고난, 슬픔, 괴로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에로스라는 그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그거를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개념적이고 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강에서는 백남준의 이제 그 축제론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요 사진은 그냥 넣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제가 오느냐 뭐 아까 창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축제 의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빼기와 여백이 있어야 저희 창조가 오고 그다음에 축제가 온다. 이 이제 한국의 달 항아리가 그런 이야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달 항아리를 보면 축제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바로 빼기의 미학과 그다음에 여백, 마음에 꽉 이게 욕심으로나 탐욕으로만 차 있으면 이게 축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여백 누군가 거기 그래서 기독교에서 10분의 1을 남한테 이제 뭐 기부하라는 그런 일인데 10분의 1이라는 여백이 없으면 이제 즐거움이 없잖아. 아무리 돈이 많은 거예요, 그죠? 여백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정신이 이제 우리 달 항아리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좀 각박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그 새로운 나름의 이제 그런 새로운 예술적인 삶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